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백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CNN 에서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We might never reach. 우리는 never reach 할 때요. reach라는 단어는 이제 도달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도달하다. 근데 여기 앞에 never가 있으니까요. 결코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예,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might는요. 진짜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그런 이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냐면 herd immunity. 이게 뭐냐면 집단 면역이에요. herd가 이게 짐승이나 어떤 동물의 무리를 말합니다. 무리, 떼를 말하는 거죠. immunity는 면역성이죠. 면역. 그래서 무리 면역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대로 하면 집단 면역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에 how you can, how는 여기서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라는 해석보다는요. 방법이 here is. Here is how. 여기는 뭐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You can maximize. 당신이 maximize라는 것은 극대화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극대화시키냐면 바로 our chances. 우리의 기회를. 우리의 기회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그런 것. 그죠? 그쪽으로 가는 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지금 백신 접종을 좀 이제 시작을 했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집단 면역으로 가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이죠. Why herd immunity is so difficult? 왜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볼까요? has said herd immunity might be reached.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도달되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70에서 85% 사람들이 뭐하다면 면역이 생겨 있다면, 즉 이 면역이 생긴다라는 것은 백신을 통해서, 그렇죠? 이 백신을 통해서 면역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집단 면역이라는 거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85에서 90%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 보면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맞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60세 이상, 그죠? 또 70세 이상 이렇게 맞고 점점점 나이가 내려오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은 아직 2021년까지는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2022년이 되어서야 이제 전 국민 백신이 마무리가 되고, 또 아이들한테 이 백신 접종이 되어질 때 또 이게 어떠한 또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린아이들한테 백신이 접종이 안 되면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인들은, 나머지 인구의 80%는 전부 다 이제 면역이 됐다, 즉 이제 감염해서 어떤 면역이 생겼다라고 해도 나머지 20-30% 사람들이 infected, 감염이 된 상태로 그걸 또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백신을 맞으면 그러면 되는데 백신 문제 뭐 많던데, 뭐 백신을 맞아도 또 걸릴 수 있다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백신 어떤 걸 맞아야 할까? 보시면 AZ라고 보이시죠? 이 AZ는 이제 아재 백신이라고도 하죠. 제가 이제 아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현재 면역률이 67%. 그리고 얀센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66%.
화이자 백신, 모더나, 노바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95, 94, 89.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는 좀 낮고 나머지는 높으니까 요 높은 세 가지를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백신을 아무거나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위에 있는 요 두 녀석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말 그대로 그 면역에 대한 그 결과를 추정할 때 굉장히 터프한 환경에서 이거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참 전 세계적으로 막 그 코로나 환자가 쏟아질 때, 특히 막 변이 바이러스가 쏟아지고 이럴 때 임상 실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나 노바백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을 때 했기 때문에 요렇게 퍼센트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 어떤 백신을 맞아도 결론은 뭐냐면 상관이 없다. 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빨리 맞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맞으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맞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증 단계로 넘어가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혈전 증상이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얘기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500만 명 중에서 1명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게 또 제가 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어쨌거나 이 백신을 맞아서 오히려 중증 단계로 넘어가는 걸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herd immunity, 집단 면역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원상복귀가 되면서 지금하고는 훨씬 다른 좀 더 마스크 없는 훨씬 답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어서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어서 맞고 싶은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직 제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서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백신에 대해서 지금 백신 전쟁이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과거에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다면 무기 전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기술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을 누가 더 먼저 선점하느냐. 그래서 그건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결과물로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싸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전쟁이 바로 이 백신 전쟁이죠. 얼마나 백신을 많이 확보하고 또 백신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세계의 어떤 그런 패권이 지금 아주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죠. 아마 이게 제법 몇 년은 지속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른 또 어떤 게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드는 백신이 있고 미국에서 만드는 백신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은 당연히 미국에서 만드는 백신을 맞으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드는 백신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남미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다는 얘기는 이 백신에 따라서 어떤 세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세우기 있잖아요. 그 줄세우기가 어떻게 이번에 이 백신의 전쟁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과 다른 나라들의 줄서기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백신을 집단 면역과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해서 맞아야 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백신, 또 집단 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그 코로나의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너무 빈 공간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걸 보고서 더 많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더 백신을 많이 맞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백신 맞고 다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맞고 죽었느니 뭐 이러느니 이런 식의 얘기들이
너무 보편화되게 흘러가면 백신을 많이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우리 사회의 정상화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괜히 한번 전문가인 척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백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만나봤고요. 이제 또 내일은 또 어떤 컨텐츠로 또 여러분들 만나뵐지 오늘 저녁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